네, 안녕하세요. 14주차 2교시가 되었는데, 14주차 2교시를 끝으로 동영상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몇 분의 그 원생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요. 다수의 그 제 강의를 신청한 분들이 연속적으로 참여해서 하루에 뭐 6시간, 9시간씩 이렇게 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날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 그 2일에도 대면 수업을 했어요. 물론 그 전 5월 26일 날 그 대면 수업을 했지만 그 9일 날 또 대면 수업을 밤늦게까지 했고요. 그리고 16일 날도 오전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6시 이후서부터는 다시 밤 10시까지 제 강의를 듣겠다. 그래서 또 다수분이 참석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렇게 4번 이상의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참여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뵙지 못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셨고 이제 비대면 수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대면 수업에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다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 보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노인을 위한 건강보장 정책 중에서 사회보험 방식이 있고 공공부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1교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보험 방식은 강제성이 있잖아요. 이건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이건 강제로 들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민장기요양보험도 노인성 질환이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의료보험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분은 일정 액을 부담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강제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예 소득이 없는 분들이 있죠. 국민기초생활 기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도 공적부조라고 하는 이제 제도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증이라고 이제 우리와 달리는 우리는 이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들 의료보호증 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시는데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분들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병원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동네에 있는 이제 병원을 가게 되죠. 가게 되면 사실은요, 다 이제 진료하고 처방 다 한다면 5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이제 돈이 없는 분들 가깝고 조금 떨어져 있죠. 보건소에 가면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나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적 부조를 통해서 한다. 이 공적 부조라는 말을 이제 사회보장론이나 또는 이제 여러분 사회복 정책론 시간에 조금 깊이 배우게 되는데 개인이 개인을 도와주면 그걸 사적 부조라 그러고 국가가 개인을 도와주면 그건 이제 공적 부조죠. 그래서 노인의 건강 증진은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료보호증을 가지면 노인이 아니어서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여기 혜택이 된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이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면 국민건강보험인데 보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보험 방식이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해보면 영국 그러면 떠오르는 이제 구민법이죠. 구민법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공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보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게 돼. 이때 이제 도와준 것들이 이제 중산층 이제 그 부인들이죠. 이제 귀족 사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 방식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젊은 대학생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 대학생을 중심으로 교수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지역에 직접 나가서 생활 개선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것이 토인볼이라고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에 그 후배들하고 우리 김윤재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을 제 기억으로 한 15일 동안 이렇게 전적으로 다니면서 여행도 하며 이런 이제 포음비오를 찾아서 기념 촬영하고 가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독일은 뭘까요? 이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시초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괄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서 정착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제도는 그렇게 끌어들여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적용 대상과 급여 내용인데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어떻게 하느냐면 현물 급여, 요양비와 건강검진 같은 이제 이런 혜택을 주고 때로는 이제 현금도 직접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 거둔 보험료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이제 본인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산출 방식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로서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그 의료 문제가 발생하는 이걸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다. 적용 대상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될 수도 있고 또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이재민들, 입양 의사장들, 의사상자들 있고요.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이런 분들은 이제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받는다. 이건 어찌된 돈이 들어가잖아. 이거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약간의 본인 부담금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실제 한다.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이제 제가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기서부터 이 법이 만드는 초기서부터 직간접으로 개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보건복지부 기술자원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또 관련돼서 조금 일도 하게 됐죠. 또 그런가 하면 현재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공단의 그 등급 판정위원 15명 가운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 또 한의사분도 계시고, 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간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실제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행정 분야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고, 또 실제 필드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시는 사회사업가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실제 이제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들도 있는데 저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15명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위촉장을 받고 참석을 해보니까 2주간에 한 많게는 뭐 300건, 작으면 뭐 150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제 좀 알으셔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정신적 기능 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 장애를 가진 이제 노인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건강보호와 사회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건강의료 서비스, 대인보호 서비스, 사회보호 서비스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그 다음에 비노인층인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론 배우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시게 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일단 장애인 등급을 받게 되죠. 이 등급 제도가 다시 없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이제 이런 이제 전문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실제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24시간 케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국가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만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찰이 막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출석 수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1교시도 제가 코멘트를 했고 2교시도 말씀드리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 좀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 차례로 잘 스크랩을 해서 좀 메모를 하셔서 파일을 하나 2교시 출석으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성적을 사정하겠다. 전자 출석은 한 번으로 하고요. 1교시, 2교시는 여러분이 이렇게 수기 방식으로 여러분 A4 그 용지에다가 글을 써서 제출하시는 분은 출석한 것이고 제출 안 하면 결석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성적을 사정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A와 B가 갈라지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도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특징, 그래 사회보험 방식이라고 감제성이 있다, 의무 가입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인데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업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적용 대상과 급여 내용, 그리고 재원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 보시기에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급여를 제공한다 하는 것이고요.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일정 절차를 통해서 장기요양 등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전국의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제 지사들이 있거든요. 그 지사별로
장경 등급 판정위원들이 15명씩 구성되어 있고 그 관할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을 판정을 하는 것이죠. 등급 외의 사람들도 있고 등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등급도 1등급서부터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급여의 내용은요, 현물이 지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급여라는데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설 급여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차 지점은 재가 급여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에서 배우시는데 주야간 보호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서 이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다가 가족이 돌보는 데는 정말 불편하다. 그래서 의사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료, 진단한 자료, 또 판정위원들의 그 판정을 통해서 이제 5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4등급 이상이 되면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특별헌금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급자에게는 직접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현금으로 직접 이렇게 제공을 한다. 재원조달은요, 보험을 통해서 징신 보험료죠. 거기에다가 이제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낸다. 그럼 이제 의료기후 수급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 내 부담금과 보험 본인 부담금을 합쳐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보실 내용은 이제 주거보장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 고령자 가구 전체 가구의 20.5%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 단독 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고령자 가구 1인 가구 비중이 33.4%로 가장 많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통계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령자 가구 추이를 보면 이게 점점 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 단독 가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그림 이제 14-3하고 14-4를 보면 고령자 가구 유형별 구성비가 나와 있고 고령자 가구 추이 동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요 통계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셔야 되기, 통계표를 보고 읽으실 수도 있으셔야 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안에서도 대면 수업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노인 그 주거 보장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이제 노인 주거 관련 제도거든요. 그래서 재가 노인 지원 정책과 노인 전용 주거 시설 공급 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2018년도 노인복지 시설 현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일단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서 보면 노인주택 또는 노인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3년대 노인복지계획은 25개에서 2017년 33개로 들어갔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 경우도 2014년에 125개였는데 이건 오히려 119개 줄어들고 있고요. 양로시설 같은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이제 다각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들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운데는
뭐 방문 요양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재가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는 2,832개에서 이제 그 17년도에 보면 3,216개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장수 시대를 맞아, 객시 시대를 맞아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게 목욕 서비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실제 관련 직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이제 그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방문 그 목욕 시설 이동 차량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 이동 목욕 시설에 있는 차 안에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그 도움을 드린 후에 감기 안 걸리도록 이렇게 잘 보호를 다시 집에다가 데려다 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또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방문 간호 서비스는 이건 뭐냐 하면 그 의료법에 있어서 간호사들이 직접 이제 집으로 와서 재간호인복지원에 집으로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통계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0년 10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집으로 직자와 재가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229개소에서 2027년 342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이제 성수업 사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회가 또 주어지면 이제 방학 동안에 사회복지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 뵙고요. 또 논문을 쓰고 있고 지도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제 틈틈이 또 만나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궁선 교수님은 이제 평생 이제 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 퇴임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연락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퇴임식을 할 때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교수편에서 여러분 전해드리고, 또 그동안 아주 사회복지학과에서 헌신하셨던 우리 김인재 교수님, 또 우리 김민정 교수님, 김모아 교수님, 오창대 교수님, 제가 이제 산학단에서 산학단장을 하고 평생교육원장직을 마치고 도서관에 갔다가 이제 보직을 놓고 평교수가 돼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여러분이 일반 대학원의 과정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두 학기째 강의를 하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대면 수업을 13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은 있는데, 그러나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셔서 건강하신 분들, 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관련 단체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 나오지 못하신 분은 이제 끝까지 동영상을 듣게 됐는데, 아쉬운데 빨리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또 2학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고요. 6학차에 계신 분들은 이제 논문을 좀 다 패스하고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또 뵐 수는 있는데 수업에는 안 오시겠죠. 논문을 이제 완성하니까. 졸업하시면 축하드리고 또 학위식에서
만나서 같이 한번 그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15주 수업 가운데에 한 10주, 13주, 14주 동안 동영상 강의도 이루어졌고 대면 수업도 4, 5회 정도 이루어졌는데 보통 우리가 수업을 50분에서 150분 수업인데 실제 2시부터 만나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줄 강의를 들어주셨고 마지막 수업에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또 강의에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또 사랑한다는 마음을 함께 전하고 방학 동안에 건강 유지하시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